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대학 진학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대학 진학 컨설팅, 이민경 행정사가 웬 뜬금없는 대학 진학 컨설팅, 이렇게 행정사라는 직종과 대학 진학 컨설팅에 대해서 이제 좀 다소 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경 행정사가 대학 진학 컨설팅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서부터 진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대학을 제가 진학하는 과정도 좀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를 교육을 시키면서 가외 선생님을 이렇게 해서 가외를 시키다 보면 굉장히 우수하신 분인데, 가외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자기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진로 선택을 잘못해서 진로 방황을 좀 하다 보니까 가외 선생님으로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진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 보좌관을 22년 하는 동안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국회 보좌관 시절에 SL스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턴 교육을 시켰고, 이제 그 로스쿨을 가고자 하는 학생 또는 기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저희 사무실에 인턴이 되면 제가 이제 진로 교육을 시키고, 그들의 직업이, 그래서 이제 제가 기자를 꿈꾸던 학생을 컨설팅을 통해서 국회 보좌관으로 머물도록 했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청와대도 이제 근무를 하는 식으로 발전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로, 물론 이제 다양한 케이스로 로스쿨을 들어가는데 면접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쪽집게 문제를 제시해서 지금 현재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제자도 있습니다. 많은 제자가 지금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국회 보좌관이라는 직업 아래서 인턴으로 오는 학생들을 컨설팅을 했는데, 제가 국회 보좌관을 은퇴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취업진로센터의 교수로 갔습니다. 그래서 취업진로센터의 교수로 들어가서 거기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이면 취업을 위한 이제 진로를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쓰고, 본인의 자기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이고, 면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제가 다니던 교수로서 있었던 것이 이제 순천향대학인데, 거기서 사실 기업은행을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 회사가 뭐였더라, 하여튼 유명한 그런, 네이버는 아니고 게임 회사였는데, 그런데도 많이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와 같이 진로 컨설팅과 면접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러던 차제에 이제 저는 또 그 컨설팅, 그거는 제가 내가 갖고 있는 경력을 녹여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고, 또 많은 사람이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나 쉽게 진로를 선택하고 후회하고 이런 것이 이제 안타까워서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로서 공무원 경력을 가지면 행정사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2017년서부터는 행정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올해서부터, 작년서부터 선택 과목 변경 사유서를 또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선택 과목 변경 사유서를 작성해서 성공적으로 변경을 시켜드리다 보니까, 이 선택 과목 변경 사유서 작성이라는 것은 대학 진학 컨설팅 중에 일부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토탈로 대학 진학 컨설팅을 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이제 얼마 전부터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대학 진학이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자기 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진로 선택인 거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가 고3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치동 쪽집게 가외죠. 그 가외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를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그 쪽집게 가외 선생님하고 인연이 지금 몇십 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가 가서 이제 애까지 낳은 상태니까 굉장히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컨설팅을 잘 해주시는 거죠. 언어 영역 선생님으로서. 그래갖고 아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보냈는데, 스카이를 보내다 보니까 철학과를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학생이 이제 취업을 할 상태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 쪽집게 가외 선생님이 대학 진학까지는 컨설팅을 너무 잘하셨는데, 이제 취업 컨설팅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제가 이렇게 취업 컨설팅을 많이 했던 얘기를 했더니 아들을 컨설팅을 해달라. 그래서 결론, 제가 성공적으로 CJ로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이 컨설팅이라는 것은 학생에게 공감하고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또 자기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컨설팅의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학 컨설팅은 했지만 취업 컨설팅에 자신 없는 그 쪽집게 가해 선생님의 자제를 제가 취업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취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전공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취업 컨설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 과목 변경 사유서를 작성을 해주다 보니까 취업 컨설팅까지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그동안의 나의 경력과 맞물려서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민경 행정사가 그럼 어떻게 적당하냐? 이 생기부도 작성을 해야 되고, 자기 이제 평가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문장력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국회 보좌관으로 취업할 때 문장력으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서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도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여 있는데, 그와 같이 문장력을 갖고 국회 보좌관을 취직을 했고, 국회 보좌관 가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게 대정부 질의, 법 제정, 개정, 그리고 의원님이 어디 대규모 행사에 참석하면 대회사, 축사, 격려사 이런 것을 작성하는 건데, 그것이 제가 전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회사, 축사, 격려사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고, 법의 법 개정을 위한 제안 설명이라든가 또는 그 법 개정 요지라든가 또는 대정부 질의서라는 거는 키워드를 잡는 거죠. 주장하고자 있는 핵심 키워드를 솔팅해내는, 추출해내는 능력을 갖춘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22년 동안 그 고급 문장을 작성하는 것을 트레이닝한 그런 사람이니까, 컨설팅은 수많은 학생들을 취업 성공을 하는 컨설팅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장력이라는 것은 국회 보좌관을 통해서 법을 제정하고 대정부 질의하는 그런 기획된 문장을 작성하는 고급 언어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거에 훈련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드리면서 이민경 행정사가 대학 진학 컨설팅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학 진학 컨설팅을 위해서 이제 의뢰인이 온다. 그러면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1단계는 진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택 과목을 빌드업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뭐 과거에는 의사가 되고 싶다, 뭐 건축가가 되고 싶다, 이런 식의 명사형 꿈을 제시하는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형용사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런 자기 표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 과목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방문하는 학생하고 심층 상담을 통해서 형용사적 그런 직종을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사를 선택을 하는 학생이 화학을 선택을 했다가 지구과학으로 변경을 할 때 제가 바로 환경보건이라는 패러다임을 찾아서 이 학생이 지구과학으로 선택 과목을 변경해 할 수 있도록 도와줬듯이, 이와 같이 그런 명사형 진로를 선택하기에는 지금은 세상이 너무 다양해지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형용사적 정체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정해야 되고, 선택 과목을 정한 다음에 혹시라도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서를 정확하게 해서 그 전공과 선택 과목의 연계성이 있도록 이제 1단계에서는 진로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일을 해드리게 됩니다. 2단계는 세특, 창특, 행특, 이렇게 이런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 꼬리물기식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 학생을 표현하는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대학 합격을 결정짓는 데는 세특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표현하는 거라면, 창체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특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그 담임 선생님이 작성해야 되는 거죠. 세특에 있어서는 교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에 저는 어느 내용을 좋아합니다, 이런 단순 논리가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느꼈고 그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깊이 있는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이제 기획적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민경 행정사가 대정부 질의 작성을 할 때와 같은 실력을 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창체는 이제 실천, 창의적 체험 활동이니까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교 캠페인 참여라든가 공모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대외적인 활동에 대한 것도 이제 스토리텔링과 전공과의 연계성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대회사나 축사나 뭐 이런 것들의 문장도 그 의원님의 본질과 그 행사 주최 측과의 연관고리를 찾아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작성이 바로 이제 문장력으로 발현이 되는 거고, 이와 같은 그 경험이 창체, 창의적 체험 활동을 스토리텔링 하는데 뒷받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특은 이제 완성된 인재상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담임교사가 이제 작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물론 담임교사께서 잘 작성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관찰해서 작성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의 것들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교사에게 제출을 했을 경우 선생님께서 공감을 한다면 그 문장을 인용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울어야 젖준다고 본인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잘 써주시겠지, 잘 써주세요, 뭐 이런 식의 피상적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자기가 그 생기부, 생활기록부 작성에 공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생기부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건 2022 개편에 의한 것입니다. 교과 개정 개편에 의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문장력과 생기부의 그 학생들의 능력이 개입돼야 되는 것은 이제 2022 교육 개편에 의해서 이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컨설팅을 해 오셨던 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경력이 누적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반면에 이민경 행정사는 어떻게 보면은 대학 진학 컨설팅과 그 생기부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서 30여 년을 준비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학교에서 생기부 작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출할 수 있는 문서는 5대 합법
자료라고 저는 이제 칭하겠습니다. 자기평가서, 수업 산출물, 또 소감문, 독후감, 동료 평가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에게 제출을 해서 선생님이 공감한다면은 인용하지 않을 이유는 1도 없는 겁니다. 이처럼 대학 진학 컨설팅을 하는 이민경 행정사는 단지 컨설팅으로 말로 이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사가 공감하고 인용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드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이 누적된 사람이다. 대학 진학 컨설팅을 위해 준비된 행정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